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CJ그룹 로비 의혹 수사가 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박인비 선수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 도전 지금 영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어제 3원대 69타 18위 선두와 2타 차입니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바다에 가까운 지하 경도에서 허용치 수백만 배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수직 경도는 바다까지 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여서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원전 정말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은 원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연일 구속되고 있습니다. 가히 복마전입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어제 밝혀졌죠. 2011년 4월 인도양 동부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청해부대 최영암이 구출한 한진 텐진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배에 실렸다가 해적에 넘어갔던 화물이 대단히 위험한 원전 핵심 부품이었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운송을 맡긴 것을 두고 핵심 부품이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저압터빈 고정달개 등 핵심 부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공기업의 양심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리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8월 2일 금요일 출발 새아침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죠. 우리 정치판 파행 중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치인들 막말 도발 망언이죠. 총리 부총리 문부과학상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일본 왜 이리 막 나갈까요? 2부에서 일본 도카이다 김경주 교수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피플, 오늘은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훈 총재와 함께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장외투쟁 돌입했죠. 근데 여야 물밑 접촉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 천막당사에서 이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고 오늘도 현장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촛불 집회하고 연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함께 지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또 내일 시민단체 집회보다 1시간 정도 빠른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이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 대회도 열 계획이라 그럽니다. 이런 속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특위 차원에서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논의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서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증인 출석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서화를 하는 것은 초법적 있는 점이 있기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장해주면 되겠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정군표 전 국세청장 끝내 체포됐죠. 네, 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자기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검찰에 출석을 했고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 대부분을 시인을 했다 그럽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에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래요. 그걸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체포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 어쩌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연루된 의혹으로 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세청까지 이 지경이네요.
예, 국세청장 취임 인사로 주는 돈으로 알았다는데 취임하면 3억씩 주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또 재벌그룹에서는 돈을 안 받았을까요? 예, 그런데 이 CJ 로비는 이미 그때 소문이 났었는데, 예, 그걸 왜 수사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원홍 씨가 어제 대만에서 체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05년부터 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송금받은 인물이죠. 예. 이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이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 사건의 상당히 핵심 인물로 지금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 타이완 경찰이 지금 체포를 한 거고요. 이민법 위반으로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 2011년 5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 이전에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이렇게 옮겨서 체류를 해온 그런 그 상황이었다 그래요. 법무부가 조만간 이제 이 타이완 사법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소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고 소환이 되면 검찰이 또 수사를 재개한다 그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원래 오는 9일로 그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좀 연기되고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네요. 예, 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추방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죠. 현정은 현대그룹이 내일 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몽원 현대그룹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입니다. 이걸 이제 방북 신청을 했고 정부가 허가를 한 거고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개성공단 회담과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북한이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에서 요즘 지진이 잦다면서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그 어제까지 그 5일 동안에 벌써 8차례 진도 2.2에서 3.1 정도 지진이 발생한 거고 올해 들어서 벌써 43번째나 된다 그럽니다. 예.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대지진 징후가 아닌지 지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그 단층대에서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라 그래요. 그 지역에서 해저터널 공사. 예. 그 부분도 함께 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지금 기상청이 국내 처음으로 바닷속 지진 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윤수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민주당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시청 앞 서울 관영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유혹 국정조사가 예상대로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자 이틀 전 당 지도부가 의사당보다는 광장을 선택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폭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죠. 장마보다도 더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우리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 해법은 없을까요? 어제 제2야의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의 중진 한 분을 인터뷰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여전히 건강하시죠? 네, 좋습니다. 예, 민주당이 결국 장외투쟁에 나섰는데 이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예, 회담을 제의하고 또 NLL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얘기는 하면서 또 국정조사는 하지 않고 휴가 가버리고 정상회담 대여록은 검찰 수사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하위 당직자들은 민주당 대표에게 또 우리 민주당에게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그런 막말 비난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휴가 가고 검찰로 가버렸다고 하면 예. 우리 민주당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저도 그 휴가 갔다고 비판을 했는데 서울에 또 지도부가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 돌아왔죠. 예. 이렇게 민주당이 강공을 하고 또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국정조사 하자고 한 사람들이 예.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 중차대한 시대에 지도부가 모두가 다 서울을 비우고 어디로 가버리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휴가공화국입니까?
예. 근데 당대표는 휴가라기보다도 외국에 외국 갔죠. 예, 나갔죠. 네. 예. 근데 이 민주당 장외투쟁 이 비노 친노 간의 선명 경쟁 때문에 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각은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마타도입니다. 예. 물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이 없습니다. 독재국가의 정당 같으면은 또 제왕적 총재 같으면은 그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노, 비노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 지금 친노 빈노가 잘 융합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융합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융합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렇게 토론을 해서 결정되는 예. 거지 꼭 친노 반노의 싸움이다. 그 결과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저도 꼭 그것으로 기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친노와 비노가 내부적으로 융합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죠. 그런데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한 유유진 장관도 그랬지만 이 민주당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장외투쟁이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을지 의심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이렇게 장외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한 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시에는 주국 야서, 낮에는 국회에서 싸우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자 하는 그런 원내외 병행투쟁을 우리 민주당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결국 새누리당이 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은 국정조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적으로 이름이 박혀있는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도 조건 있게 증인을 내보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휴가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또 지역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대화를 기피한단 말이에요. NLL 문건,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도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에서 사수로 하고 끝내자. 황우여 대표도 끝내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 하니까 검찰에 수사를 고발을 하고 휴가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검찰은 어떻습니까? 정광석화처럼 지금 이 문제는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원세훈, 김용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문제 수사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립적이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 예.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제로 가자. 이번 리얼메타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70%가 이 문제는 특검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전국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독선 독주에서 일어났습니다. 항상 보십시오만은 예,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 정도는 하고요. 실기를 택하고 예. 야당에게는 어느 정도 명분을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죠. 바로 서울광장에서 실제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 민주당 장외투쟁이 심정적으로 대선 불복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일부 새누리당과 보수 논객들, 언론들이 마치 우리의 정당한 국정조사 요구와 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대선 불복하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일찍 승복하고 축하를 보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자꾸 대선 불복으로 유인하고
또 사실 어떤 그 촛불 집회에서 과격한 일부 시민들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분명합니다. 대선에 승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협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해서 대선 개입을 한 것, NLL 문건을 사전에 유출시켜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용한 것, 이것만은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국정조사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원세훈, 김용파 씨 등 증인 채택에는 합의를 했지만은, 결국은, 예, 동행명령을 무조건 내리냐, 안 내리냐. 제가 보기에는 동행명령을 무조건, 내리기로 합의하는 것. 이 자체는 좀 초법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글쎄, 물론, 예.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근본적으로 원판 김새, 이 예. 내부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예. 보면은 사실 증인 채택을 해놓고 정부 여당에서 비호하는 사람은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에요. 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도록 보장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조특위 우리 민주당 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닭 줬던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판 김새, 네 분 중에 김새는 그러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입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탄핵하는 촛불 집회 열리는데, 이 민주당의 그 장외투쟁이 이것과 같이 결합할 예정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지금 개별적으로 예. 의원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한번 제 눈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울시의 광장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촛불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제1야당으로서 아까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이 친노 비노 갈등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리더십 부재도 지금 그런 데서 기인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학적으로 정말 융합이 안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 지금 현재 보십시오. 새누리당, 집권 여당, 권력과 파이를 가진 새누리당에서도 친박과 친이가 지금 합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 토론해서 한 길로 나가는 것이 정당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노, 비노의 갈등이 심각하지도 않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조정하는 거다. 어디까지나 민주당은 그제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예. 의원총회에서 몇 시간 동안 거의 모든 의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김한길 대표가 예.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친노 비노로 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 고발했다기보다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검찰에 고발했죠. 그런데 어제 친노 측이 검찰의 대화록 실종 수사는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는 협상의 산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을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특검으로 하자. 그런데 다행히 국민 70%도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과거 검찰이 그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중립적 공정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검찰로 고발해놓고 특검은 하지 못한다 하고 휴가 가버리니까 예. 우리가 특검 관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검찰 출두를 할 수 없다라고 정치권에서 협상하는 겁니다. 예. 이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질문 드리죠. 예, 박 의원님께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제 그 박 의원께서 북한의 김기남, 김양근 노동당 비서에게 공개사안을 보냈는데 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북측이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당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4년여 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시 국장에 예. 조문사절로 김기남, 김양근, 원동현 이런 몇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또 김양근 비서 같은 분, 원동현 부부장 같은 분은 저하고 수차 얘기를 한 그러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개를 숙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을 해라.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협력 자세로 나가실 거다. 이렇게 간곡히 설득을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을 너무 무시한다 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면담을 요청하겠다 해서 그날 밤에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심야 회동을 해서 청와대와 조율돼 가지고 김기남, 김양근 비서 등의 일정을 하루 연기를 해서 예.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손을 잡아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담하고 나서 또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4년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임기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고개를 숙여서 개성공단 회담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6번 회담을 하면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개성공단에서 핸드폰도 사용한다는 등 상당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삼통 문제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안 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북한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도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당신들이 보장을 해주면은 우리도 유연성을 가지고 잘 할 테니까 통큰 결단해라. 이런 것을 제가 공개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예. 예, 우리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북측이 아직도 묵묵부답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마지막 회담 이러한 것을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막힌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오죽하면은 새누리당의 김정권 의원이나 김우영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 간사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당정협의에서 마지막 통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용어를 쓰느냐. 네.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대상한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라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꼭 그렇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지막 해가지고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한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예. 남북 관계는 단절되고 그 사이 북한의 핵은 기술은 발전하고 중국화되고 뭐가 이익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우리 정부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자 대표자들 보십시오. 북한이 할 만큼 했다.
우리 정부 군부들이 군 출신들이 너무 강경하다. 이런 예.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왜 꼭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잘 생각할 때 조금 더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에 돌아오시면은 좋은 결단을 내려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 현재 북한에서 묵묵부답인 것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이 그 인적 사항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은 승전 기념일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외국 인사들도 와 있고 외국 언론도 와 있고 국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김양건 비서 이런 분들이 외국 손님도 접견하고 행사에도 참석하고 해서 아마 겨를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좀 태도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8월 달에 우리나라의 군사훈련이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을지연습. 예. 여기에 대한 추이도 주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불과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재발 방지 이런데 재발 방지 조치 북한이 무엇을 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발 방지는 아무래도 예. 삼통 보장이나 노동자 출근 저지 같은 것은 안 해야죠. 예.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특위 위원장인 박지원에게 한번 예, 방북을 알겠습니다. 허가해주면 예. 방북할 의사가 있고 제가 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기남 비서, 김양건 부장, 원동현 부부장 등 과거에 인연이 있던 분들과 만나서 국제적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국회 남북관계 발전특위 위원장 박지원에게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특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제가 꼭 특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예.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사람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지만은 제가 사양을 하고 예. 국회의 남북관계 발전특위위원장에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으로 방북 허가를 해주면은 북한에 가서 그러한 분들과 좀 만나서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국제적 흐름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특사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방북을 원하고 특사도 좋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저를 특사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출발사 지금 1부 함께 하시고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다시 씁니다.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 유치 금액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도약.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선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지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2분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강원도 쪽으로 도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포에서 광교터널 등 30km 이상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동온천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1km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중앙에서는 지금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을 중심으로 서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정치인들 망언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그는 개헌을 몰래 하면 된다면서 나치식 수법을 배우자고 했죠. 불과 70년 전까지 저들의 군국주의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주변국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비판에 쏟아졌는데 발언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아소타로 어제 발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모무라 학부분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지난 한일전 축구 때 걸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플랜카드를 두고 그 나라의 민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기 바쁜 저들의 수준으로 그걸 꾸짖는 우리 민도를 거론한 겁니다. 일본 왜 이러는지 현지에서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일본 도카이다 김경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소타로 부총리가 히틀리 나치식 개헌 발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 결국 미국과 주변국들 반발을 의식한 거겠죠? 아니면 일본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예, 물론 나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조용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발언을 했던 29일 당시에는 일본 언론은 거의 이 문제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만에 그 철회라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을 한 배경에는 역시 그 미국의 반발을 상당히 우려를 했고, 미리부터 조금 이게 불끄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술을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의 그 사이먼 비젠탈 센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태인 인권단체가 있는데요. 예. 이쪽에서 바로 그 성명을 내면서 도대체 나치의 뭐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냐 하면서 이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유태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계를 비롯해서 재계 모든 언론계에도 다 그 파이프가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 위안부 문제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언론 등에서 상당히 그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짙습니다. 연합국이 그 군국주의와 싸웠다는 게 미국의 그 2차 대전을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고, 이를 수정하려는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위안부 문제, 그 하시모토 발언 등과 관련해서 그 아베 정권은 좀 수정주의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상당히 제기되던 차에 이번에 나온 아소타로의 그 나치스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좀 빨리 이거는 소문을 빼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그 발언을 철회를 하는 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아소타로 부총리 발언 못지않게 우리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학부분 문부과학상 발언인데요. 우리가 그 플랜카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실 별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다만 꾸짖는 정도인데 이걸 두고 민도가 문제될 수 있다. 자기들은 여기에다가
그 우길기를 걸었습니다. 우길 청춘기를 걸었는데 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우길기야말로 이 정치적인 그 깃발인데 일본 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지금 좀 상당히 한국에 대한 시각이 안 좋죠. 지금 예.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정치가들의 그 발언을 보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모무라 학부분 문부과학성 장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원래 일본의 아베 정권 내에서 상당히 구구파에 속하는 그런 정치가죠. 그래서 문부과학성 장관을 맡아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본의 이제 새로운 역사 인식을 모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하고 관련해서 일부러 자기가 민도 운운하면 이게 뉴스가 될 것이고 한국으로도 전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 전날 스가 관방장관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이 일개 축구 시합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시모무라 학부분도 거기에 말을 보태는 이런 형식인데요. 예. 지금 제가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일 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정치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한일 갈등을 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여론이 많이 들끓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영합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국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아까 나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좀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서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이런 국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목적인데 너무 이제 원칙적인 대응만 하다 보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열을 식히는 쪽으로 좀 하루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아마 주문하신 것 같는데 사실 이게 우리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차분한 것 아니냐 이쪽에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원칙주의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원칙주의와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어떤 상대방의 역사 인식, 어떤 사고 방식 이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문제는 적어도 그 인식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어떻게 신뢰를 구축을 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해서 국익에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 이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태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 있게 받아들여진 그런 정권이었거든요. 물론 이 상대방이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섣불리 거기에 어떤 신뢰와 타협의 손길을 내밀지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한일 관계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악화되기가 쉽다.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와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아베 신조 내각이 작년 말에 출범할 때부터 독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실 도발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경화가 계속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이대로 가면은 고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일본 외교를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언론 등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한국하고도 이렇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이 중국, 북한과는, 외교적인 어떤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야치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이었죠. 예. 지금은 아베의 보좌관입니다만은 이 외교의 제1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직접 중국에 파견을 해서 중일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사이키 동아시아 국장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역시 이이지마 이사오라고 하죠.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보좌관
보좌관을 했었고 지금도 아베 정권의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 요원들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그 일본은 꾸준히 그 주변 국가의 그 한편으로는 강경 체제로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떤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가장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주변국 중에서 가장 그 가치관도 공유하고 서로 간의 국익이 맞아 떨어지는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처럼 이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게 네. 좀 답변 한 두세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본이 지금 개헌론, 이 평화헌법 개정을 하려 하는 것, 이게 일본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솔직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론이 반반입니다. 예.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관심은 아닌데요. 지금 오히려 아베 정권은 그 헌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그 헌법 해석의 변경 이쪽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군사 대국이랄까요? 군사적인 그 발언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국내에서는 신중론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아베 정권이 상당히 강경 발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신중론하는 사람들이 좀 발언권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일본입니다. 그 63%의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답변이 오늘 아침에 네. 그 뉴스로 흘러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독도를 놓고 여론조사 벌이는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 일본이 지금 그 독도뿐만이 아니라 센카쿠 그다음에 북방 영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영토 문제가 서로 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 차원에서만 독도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일본 도카이다 김경주 교수였습니다.